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요즘 무역을 하다 보면은, 특히 수출 업무를 하다 보면 선픽업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선픽업을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선픽업 비용이 반드시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선픽업은 뭐고 왜 하는지, 선픽업에 대한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수출화물 물류 작업 절차를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9일쯤에 컨테이너 작업을 시작을 해서 이제 10일쯤에 작업이 완성됩니다. 컨테이너 적입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서류가 완성이 되겠죠. 그럼 이제 10일에 이제 포워딩을 통해 선사에게 우리가 이런 물건을 수출합니다라고 서류 제출을 하죠. 그리고 이제 포워딩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번에 화물 작업 다 했으니까 내일 픽업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포워딩이 와서 11일쯤 컨테이너를 픽업해 갑니다. 그래서 9일의 작업 시작, 10일의 서류 마감, 11일의 화물 마감, 그리고 느긋하게 20일쯤 출항합니다. 여기까지가 기존의 수출 화물의 흐름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선픽업 제도를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사실에 기반을 하여 약간의 과장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에 기반한, 그렇지만 굉장히 러프한, 살짝 과장을 한 그런 사례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흐름에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이겁니다. 우리 뉴스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막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항만이 적체되어서 난리가 아닙니다. 한국에 컨테이너는 쌓여 있는데 이 컨테이너가 계속 못 빠지고 있는 거야. 이런 항만 적체 현상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항구가 다 봉쇄가 되고, 그럼 이제 항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직장을 잃고 이제 코로나 지원금을 받으면서 이제 집에 그냥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제 보복 소비라고 하죠. 사람들의 소비가 확 살아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컨테이너 물동량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확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이 없어. 맞잖아요. 지금 일하는 사람들 코로나19 때 다 집에 보내놔가지고 지금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수출을 한다라고 배는 들어와 있고 컨테이너는 계속 작업을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런 항만에 이제 작업자가 없다 보니까 이제 못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못 빠져나가는데 뒤에 수출해야 될 컨테이너는 계속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항만이 컨테이너로 꽉꽉 차는 거야. 이제 그 와중에 또 미국도 수입되는 화물들이 있죠. 수입되는 화물들이 계속 배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제대로 입항조차 못해가지고 배 막 27대가 쭉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주 환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요, 야, 이거 미국으로 수출해야 되는데, 야, 지금 미국 가봤자 소용없어. 미국 가봤자 우리 28번째 줄 서야 돼가지고 이제 출항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국에서 출항을 못하다 보니까 한국도 계속 수출을 해야 되는데 컨테이너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못 나가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항구의 컨테이너 터미널이 뭐 이런 식으로 북항, 신항 해가지고 선박 저반일 3일 이내 반입이라고 해서 일찍 반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입항과 저반의 차이점은 뭘까요? 사실 거의 구분 않고 쓰기도 하지만 입항은 배가 항구로 들어온 것을 의미하고, 이제 저반은 이제 컨테이너 이제 하역 작업을 할 수 있게 터미널에 바짝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항만의 그런 적체 현상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예전에는 일찌감치 화물 마감해서 터미널에 보내놨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는 20일 출항한다라고 하면은 19일 저반이 되니까 17일, 빨라도 16일쯤에나 겨우 화물 마감을 해서 터미널로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9일에 작업을 시작해서 10일에 서류 마감을 했죠. 관련 서류를 다 보내놨습니다. 그리고 화물 마감하는 17일까지 어차피 터미널 반입이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컨테이너 보관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보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 수출업자들도요,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이미 작업 다 끝났는데 터미널이 안 받아준다라고 하니 계속 컨테이너를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여기에 한술 더 뜹니다. 이제 항만 적체 현상이 심각하다 보니까 그 항구의 터미널 입장에서도 도대체 어떤 컨테이너가 언제 들어올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서류 마감을 하면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서류 마감일은 또 앞당겨 버린 거야. 한 7일 정도로 앞당깁니다. 7일에 서류 마감을 해서 17일에 화물 반입을 하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서류 마감이라는 건 뭡니까? 송장, 포장, 명세서를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관사한테 보내주면 관사가 이제 수출 통관을 해줍니다. 그럼 수출 면장을 받아서 이제 쉬핑 리퀘스트라는 이제 선정 요청서와 함께 이제 관련 서류를 다 이제 포워딩을 통해 선사한테 제출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데,
서류 마감을 7일까지 하라고? 내 컨테이너 작업은 9일날 시작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쉬핑 리퀘스트라는 선적 요청서를 함께 제출을 해야 되는데 쉬핑 리퀘스트에는 컨테이너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즉 컨테이너 작업을 해야 컨테이너 정보를 알 수가 있죠. 우리는 9일에 작업하는 그런 회사인데 7일까지 서류 마감을 하라고? 나 아직 컨테이너 작업 시작도 안 해가지고 선사대 아직 빌리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컨테이너를 사용할지도 모르는데 7일에 서류 마감을 하면서 컨테이너 정보를 넣으라고?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컨테이너 선픽업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작업은 9일날 시작하지만 이제 포워딩한테 연락을 하면 이제 포워딩 담당자가요, 사용할 컨테이너에 그 컨테이너 정보, 즉 컨테이너 번호와 CL 번호 있죠? 이것만 먼저 픽업해서 전달을 해주는 거, 이것을 컨테이너 선픽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컨테이너는 구경도 못했지만 우리가 사용할 컨테이너 정보만 먼저 받아서 7일에 서류 마감을 하고 이제 9일에 작업을 해서 컨테이너 적입 작업을 해서 컨테이너 뚜껑을 닫았어요. 그렇지만 화물 마감은 17일이기 때문에 9일부터 17일까지는 또 어떻게든 컨테이너를 알아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포워딩이나 이런 선사대 요청을 해서 유료 창고에 보관을 좀 해야 되거나, 이것도 상당히 스트레스죠. 컨테이너 보관 수수료도 수수료지만 이 기간 중에 분실 또는 도난의 위험도 함께 수출하주가 좀 부담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출자 입장에서는 이게 스트레스예요. 자, 그럼 우리는 선픽업을 왜 하는지는 알았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서류 마감을 위해 이제 컨테이너 선픽업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 컨테이너 받아서 작업 시작해서 이제 뚜껑 닫아봤자 어차피 17일까지는 보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컨테이너 선픽업을 해준 그 포워딩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컨테이너 선픽업은 해서 정보는 받아왔는데 그냥 공 컨테이너 좀 그냥 가지고 계세요. 공 컨테이너 가지고 있다가 16일에 가져다 주시면 우리가 그냥 16일에 작업을 시작해서 17일에 마감을 하겠습니다.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작업을 해봤자 화물이 다 들어있는 FCL 상태 그런 컨테이너를 분실과 도난의 위험을 무릅쓰고 보관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공 컨테이너 가지고 있다가 16일에 가져다 주세요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 창고에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 비용은 나오겠죠. 16일에 가져다 주면 16일에 컨테이너 작업을 해서 17일에 마감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화물 마감은 좀 뒤로 당겨지고 이제 서류 마감은 좀 앞으로 좀 오면서 컨테이너 선픽업은 거의 필수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래서 운임 인보이스, 이게 수출 기업의 운임 인보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선픽업과 선출고, 사실은 선픽업 안에 선출고를 넣어가지고 선픽업이라고 해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선픽업과 선출고를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그 실제 작업하는 날까지 한 열흘 정도 이제 포워딩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창고에 이 공 컨테이너 좀 이제 보관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 우리가 사용하자는 그 컨테이너를 이제 픽업을 해서 먼저 출고를 해서 이제 창고에 보관을 해주다가 작업하는 날 가져다 주겠죠. 그게 선출고입니다. 자, 그래서 서류 마감과 실제 작업일 사이에 그 기간 동안 컨테이너를 보관해 주는 그런 비용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선픽업은 사실 거의 한없이 필수에 가까워졌고, 선픽업을 한 그 컨테이너를 먼저 작업을 해서 FCL 상태로 보관을 하느냐 아니면 공 컨테이너 상태로 보관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작업일에 맞춰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느냐는 어느 쪽이 이제 비용이 더 저렴한지 사실 비슷하기도 해요.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나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컨테이너 선픽업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